그래서 먼저 살펴볼게 자바의 기본 데이터 타입들. 자바에는 타입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원시 타입과 참조 타입.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시 타입엔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습니다. 정수가 4개, 부동수 수가 2개, 문자, 불리언. 이 8가지가 원시 타입이고, 원시 타입이라는 건 그 변수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값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int n equals 10. 그럼 n하고 10은 같은 거예요. 물론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n에 저장된 값하고 n은 같은 거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객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객체들은 변수가 있으면 뭐 덕이라고 하는 d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d 자체가 객체는 아니죠. d는 우리가 좀 추상해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리모컨이다. 그 객체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고 여기 있는 버튼들은 그 객체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리모컨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버튼을 사용할지가 결정이 되죠.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객체를 다룰 때 그 타입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상위 타입 리모컨 가지고도 처리할 수가 있고요. 펫이라는 걸 쓰면은 또 거기에 버튼이 다르고 강아지도 버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객체 지향 빼고 물론 객체 지향 관련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8가지의 원시 타입과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쓰는 타입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자열이에요. 아까 그 8개 빼고 많이 쓰는 게 문자열이고 자바에서는 문자열도 객체로 처리가 돼요. 스트링이라는 타입. C++ 같은 경우도 스트링 타입이 있고요. 그래서 문자열이 아마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수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문자열 많이 쓸 거예요. 사람 이름 다 문자열이죠.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얘기들을 하기 전에 여기에 몇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 그 예제들을 먼저 간단히 해보고 말로 요것들을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한번 띄워보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중요하진 않고 메인만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메인을 갖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원시 타입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설명할 내용들을 한번 몇 개 살펴보려고. 됐나요? 자바에 좀 너무 작네. 자바의 경우에는 정수를 상수를 쓸 때 밑에다가 언더스코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숫자가 길어지면 이게 공이 몇 개지 하고 헷갈릴 때가 많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원래 쉼표를 넣어서 많이 표현하는데 쉼표를 넣게 되면 이게 또 오해가 되니까 자바에서는 언더스코어라는 걸 써서 정수 상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를 사용할 때 가장 실수하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 그래서 지난번에 리트 코드, 영준이가 소개했던 리트 코드에서 그 몇 가지 예제를 봤는데 그 예제 중에서도 오버플로우 문제들이 나타났었어요. 이진 탐색을 할 때도 끝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다 보면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현재 n은 그 정수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n 곱하기 n을 하면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값이 나오죠. 이게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가 났지만 에러나 뭐 컴파일 에러나 아니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상당히 주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내가 어떤 정수 연산들을 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오버플로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타입보다 큰 타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트를 써서 오버플로우 나면 롱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을 잘 보고 그 식을 계산할 때 오버플로우가 안 나도록 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진 탐색할 때도 식을 약간 바꿔서 n 더하기 n 뭐 a 더하기 b 나누기 2를 한 게 아니라 뭐 a 더하기 a 빼기 b 해가지고 이렇게 더했었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타입을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가 인트를 쓸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롱을 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빅 인테저라는 별도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빅 인테저에서는 얼마면 아주 큰 수를 쓰더라도 롱이 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수를 쓰더라도 절대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빅 인테저랑 쓰는 거랑 n이랑 쓰는 거랑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속도 측면에서는 뭐가 더 느릴까? 빅 인테저는 내부 구조가 이런 n하고 인트 n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속도는 느려요. 속도는 느리지만 빅 인테저를 쓰게 되면은 절대 오버플로우 같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빅 인테저를 뭐 성능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우 큰 수를 써야 된다. 실제적으로 제가 전공한 암호 알고리즘 같은 데서는 대단히 큰 수를 써요. RSA 알고리즘 이런 데 되게 큰 수를 쓰는데 그럴 때 이제 빅 인테저 같은 타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는 한 바이트짜리 정수예요. 그리고 자바에는 이 정수들이 언사인드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만 수용할 수 있어요. 바이트에. 100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면 b 이퀄 b 곱하기 b. 이번에는 에러를 줘요. 에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게 왜 에러일까? add cas to byte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바이트 곱하기 바이트죠. 원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A 곱하기 B 할 때 A와 B의 타입이 다르면 하나가 인트고 하나가 더블이다. 그럼 이 결과는 뭘까요? 하나가 정수고 하나가 부동소수야. 인트고 더블이야. 그럼 결과는 뭐가 돼? 더블이 돼요. 보다 더 큰 타입으로 두 개의 타입을 일치시켜야지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타입끼리는 기본 연산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바꾸는데 보통 바꿀 때에는 정보 손실이 없는 쪽으로 바꿔요. 더블을 인트로 바꾸면 손실 나겠지. 정보가 이 소수 마레들이 잘릴 테고 인트 범위보다 클 수도 있고. 그래서 A를 더블로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거는 B 곱하기 B인데 둘 다 바이트예요. 자, 정수 계산을 할 때는 바이트나 쇼트는 상관없이 다 인트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왜 인트로 바꿔서 할까? 저도 잘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인트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크기예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공부해봐서 아나? 알겠지? CPU 내부에 보면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레지스터의 크기가 보통 인트 크기 또는 인트 64비트 컴퓨터는 64비트, 32비트, 32비트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넣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작은 크기에 뭔가 데이터를 넣을 게 없어요, 원래. 1바이트짜리 넣을 때가 실제 이 CPU 내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트가 작은 애들은 인트로 바꿔서 계산을 해요. 그럼 B 곱하기 B는 인트 곱하기 인트야. 그럼 결과가 인트죠. 근데 인트를 B는 뭐야? 바이트죠. 그럼 더 작죠. 그래서 X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요. 왜냐하면 B 곱하기 B는 정수이고 그 정수를 어디다 저장하진 않고 시스템 아웃 프린트LN으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입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만 얘는 그게 없고 얘는 인트로 취급하고 인트를 받는 프린트LN 메소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고 또 B 곱하기 B를 했는데 바이트가 아니라 인트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도 안 났어요. 아까 n 곱하기 n 했을 때는 오버플로우 났죠. 그래서 n 곱하기 n은 정수이고 정수 곱하기 정수도 정수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정수는 저 1000만, 10만, 100만 곱하기 100만을 수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소수는 오버플로우는 상대적으로 일어날 일은 없어요. 얘는 되게 큰 범위까지 취급합니다. 물론 오버플로우가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부동소수에서는 예를 들면 더블이 64비트다. 그럼 6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부동소수라는 건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4비트라는 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표현하더라도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부동소수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가 라운드 오프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사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이거 실행을 해보시면 4.0이 나와요. 5를 뺐는데 4.0이 나와.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D를 찍어봐야지. 요거는 3 곱하기 10의 16승이야. 공이 16개 붙어있는 큰 수예요. 그 수에서 5를 빼면 이 5가 돼야 돼. 근데 5가 안 되고 6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났죠. 저 문제를 라운드 오프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수를 정확하게 못 나타내는 거지. 정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블은 정확도. 그래서 정확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웬만한 프로그램 할 때는 정확도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 어떤 프로그램 할 때, 뭐 일기예보라든지 뭐 아주 이 수치에 아주 이 민감한 그런 응용에서는 저게 또 되게 중요할 수가 있죠. 저 오차가. 똑같은 거를 만약에 원한다. 그럼 빅 데시멀이라는 게 있어요. 빅 데시멀이라는 걸 썼더니 이제는 그 문제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2.9995 해가지고 정확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바 같은 경우에 어떤 응용에서 정확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더블 대신에 그 라이벌에서 제공하는 빅 데시멀이라는 걸 쓸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는 더블을 쓰는 것보다는 느려질 거예요. 내부적인 표현을 갖고 만든 클래스고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회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회로를 가지고 덧셈 뺄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갖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equal 점 max value 하면 더블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10을 곱하든 100을 곱하든 오버플로우가 나죠. 그런데 정수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나면 엉뚱한 값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엉뚱한 값이 아니라 인피니티라는 무한대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무한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를 가져와 버린다. 무한대. 그래서 그거를 하나 생각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더블 점 맥스 밸류면 이쪽 마이너스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100을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더블에는
mean value가 있는데 그 정수에서는 맥스 밸류가 이쪽 양수이고 mean value가 이 음수예요. 근데 그 더블에서는 mean value는 가장 작은 값, 0은 아닌데 0과 가까울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럼 그 사이로는 또 못 가. 이 경우에는 그냥 0이 출력이 됩니다. mean value. 이게 언더플로우가 나는 거거든요. 더블에서는 언더플로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언더플로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언더플로우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 0이라는 값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고 언더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지를 정수일 때, 부동소수일 때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 인트보다 작은 정수 타입이 두 개 있는데 바이트하고 쇼트, 얘네들은 실제 식에다 집어넣으면 바이트 쇼트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냥 인트로 변환해서 계산한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해보고 요 실습에 있는 요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인트 타입은, 그러니까 정수는 자바가 4개 타입이 있어요. 그 중에 디폴트 타입이 있어요. 디폴트 타입이라는 건 내가 A 이퀄 10 더하기 B 했다. 그럼 10이라는 게 정수죠. 그럼 얘는 무슨 타입을 간주돼요? 인트로 간주되는 거예요. A 이퀄 10.5 플러스 B가 있다. 그럼 얘는 뭘로 간주돼요? 더블로 간주돼요. 플로트가 아니라. 그래서 부동소수의 기본은 더블, 정수의 기본은 인트예요. 그리고 자바는 그 각 타입의, 원시 타입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어떤 기계를 가든 똑같아요. 그거는 모든 기계에서 결과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바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 타입 4바이트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언사인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되겠고, 요 값이 종종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값들은 인테저라고 해서 정수를 객체로 처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레퍼 클래스라 그래요. 원시 타입을 객체로 전환할 때. 그래서 그런 데가 인테저, 더블 아까 봤던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이런 상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 쓰시면 되고, 민 밸류는 요거, 맥스 밸류는 이거예요. 그 개념이 다르죠. 더블일 때랑. 그리고 16진수 있고 2진수도 있어요. 공비. 그래서 그거 쓸 때가 있고, 아까 생겼죠. 1.7부터는 중간에 요걸 집어넣을 수 있다. 보통 세 자릿수 중간에 넣어서 내가 이제 큰 수를 쓸 때 공개수가 헷갈리지 않게 이제 가독수 높이려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되는 거고, 더블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요. 이게 뭔지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 즉 더블에서는 정확도, 오버플로우는 별로 안 나는데 이제 정확도가 어떤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맥스 밸류는 여기예요. 요 위로 가면 오버플로우가 나지만 오버플로우 난다고 막 돌아가서 이상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무슨 값? 인피니티 값이 돼요. 포지티브 인피니티, 네거티브 인피니티. 그래서 내가 혹시 계산식이 무한대를 가졌는지는 얘랑 비교해 보면 돼요. 아까. 그럼 무한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민 밸류는 0은 아닌데 0하고 아주 가까운 수가 민 밸류예요. 2에 마이너스 1074. 뭐 엄청 작은 식 0.000 해가지고 얼마나 할지는 가겠죠. 그래서 그런 되게 작은 수인데 그 이하로는 또 못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언더플로우라고 그래요. 언더플로우. 정수에서는 언더플로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면 정수는 여기 있는 걸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부동소수는 여기서부터 여기지만 이 안에 있는 걸 다 표현 못해요. 못하는 것들은 가장 가까운 값으로 표현이 되겠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값하고 그 값하고의 차이 때문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 long 타입으로 쓰고 싶으면 뒤에다가 L을 붙여줘야 돼요. L. 그러면 그냥 10이라고 쓰면 얘를 인트로 간주하는데 여기다가 10L이라고 쓰면 long이 되겠고 얘도 long으로 바뀌고 전체가 lo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소수는 기본이 더블이니까 나는 큰 수 필요 없고 작은 수로 처리하겠다. 플로트 처리하겠다 그러면 F를 써줘. 뒤에다가 F. 그런데 이게 에러야. 25.6F는 에러가 아닌데 요건 에러예요. 왜? 25.6이면 부동소수 상수죠. 그럼 무슨 타입이야? 더블 타입이에요. 더블을 플로트에 넣으려면 그건 에러예요. 그래서 타입 변화 해주든 아니면 이걸 전미사를 넣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요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수에서 오버플로, 부동소수에서 그 정확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싫다. 속도 좀 느려도 된다. 그러면은 더블이나 인트라는 원시 타입 대신에 빅 인테저, 빅 덱시밀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얘네들 썼을 때 한 가지 단점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연산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subtract, multiply 이런 함수 갖고 해야 돼요. 자바는 연산자 오버로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입 연산자 뭐 다 아는 거지. 대입은 이쪽 타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과 타입이 열로 저장될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것처럼 문자열은 정수에 저장 못하죠. 이러면 이제 에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처음 배운 건 아니니까 이제 연산자들이 나오면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그리고 결합 순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선순위는 단항, 이항 이렇게 되겠고 이항에서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요 순서예요. 산술에서는 덧셈 계열, 그 다음에 곱셈 계열 이렇게 됩니다. 결합 순서는 이항 연산자는 원래 쓴 방향, 단항은 거꾸로. 왜냐하면 뭐 있고 여기에 A라는 게 있으면 세모부터 해야 되죠. 가까운 거부터 해야 돼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면 요거하고 요거 하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항 연산자 중에 이게 아니라 거꾸로 하는 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대입 연산자예요. A 이퀄 B 이퀄 C. 그러면 뒤에 거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C, C++, 자바, C# 다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바에서는 타입 검사가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러가 됩니다. 에러가 돼요. 요거 더블을 n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바이트는 쇼트에 저장할 수 있고 쇼트는 인트에 저장할 수 있고 인트는 롱, 롱은 플로트, 플로트는 더블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컴파일러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값을 그 변수가 실행했을 때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뒤쪽으로 가려고 싶으면 대입하고 싶으면은 뭘 해줘야 된다?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내 의도를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뭐 2.5면 2.5에서 0.5가 잘린 2를 대입하고 싶다. 그럼 앞에다가 int 강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얘가 알고 하는구나. 실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하는 그 문법은 C에서 봤던 문법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거죠. 자, 밑에 거는 요 타입 변환하는 요거는 무슨 연산자냐면 이항이에요, 단항이에요. 타입 변환 연산자가 이항이야, 단항이야? 어? 이항이야, 단항이야? A 더하기 B, 덧셈은 이항 연산자예요. P 연산자가 2개. 단항은 P 연산자가 하나. 얘는 하나야, 늘. 타입 변화는. 그러면 여기에 단항이 있고 곱하기는 이항이니까 누가 더 먼저야? 단항, 이항. 단항이 먼저예요. 항상. 그러면 F를 정수로 바꿔버리면 13, 130이 되는 거죠. 가로로 따지면 가로 안이 먼저니까 F 곱하기 1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반올림하고 싶다. 자르고 싶을 때는 그냥 정수로 변환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고 거꾸로 반올림하고 싶으면 라운드라는 매스에 있는 스태틱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 타입 변환. 대부분의 자바에서는 자동으로 타입 변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타입 변환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데 자바에서도 몇 가지 과정에서는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대입 연산. 대입 연산에서는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A 이퀄 B라고 써져 있으면 얘 B가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B를 A 타입으로 바꿔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꿀 수가 없다. 자동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이건 에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데가 void f int n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f a 넘겼어. 그럼 a가 int면 넘어가는데 int가 아니라 더블이다. a가. 그러면 원래는 자동 타입으로 변환하려고 그러는데 자바에서는 자동 타입 변환이 안 되죠. 그럼 이것도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 두 군데에서는 자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언어에서 자동적으로 요걸 기준으로 이 주어진 값을 변환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변환이 그냥 대충 되는 C 언어처럼 대충 집어넣는 데가 있고 자바처럼 엄격한 데가 있고요.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연산 과정에서 변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A 아까처럼 어딨어? 이런 거지. A 더하기 B인데 하나가 인트고 하나가 더블이야. 그럼 이건 무조건 바뀌어요. 얘가. 두 P 연산가 다른 경우. 그리고 캐릭터 바이트 쇼트는 혹시 연산에 쓰이면은 무조건 인트로 변환돼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 B 곱하기 B 했을 때 바이트면 바이트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인트로 바뀐 다음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안 나요. B 곱하기 B. 인트. 얘는 에러 나죠. 아래 거. 아까 본 것처럼 바이트니까 얘는 인트로 바뀌고 인트를 바이트에 넣으려고 그러면 바이트가 더 작은 놈이니까 안 들어간다. 그런데 자바에서 제일 특이한 애 플러스 이퀄은 아시죠? 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정수일 때 2.5를 대입하면 안 돼요. 타입. 그런데 n 플러스 이퀄 2.5 하면 돼. 왜 되냐면은 평가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다 타입 변환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특이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플러스 이코르, 마이너스 이코르 할 때는 여기 있는 타입이 자동적으로 n에 있는 타입으로 변환되게끔 평가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산술과 수학함수 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내용인데 그 정수 관련된 산술 연산 중에는 두 가지를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하나가 나머지 연산하고 또 하나가 이제 나눗셈 연산이에요. 정수 나눗셈하고 부동소수 나눗셈이 다르다는 건 다 아시죠? 그거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은 두 피 연산자가 모두 양의 정수일 때 헷갈리지가 않아. 그런데 막 10 모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모드 2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게 무슨 값인지 알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식을 이해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이해하지 않고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계산은 돼요. 자바에서는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모호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를 그 나머지 연산에 못 쓴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데 썼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상수 생각했을 때 헷갈려. 마이너스 10 모드 뭐 이런 게 헷갈려요. 물론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머지 연산 쓸 때에는 두 피 연산가 모두 양수일 때만 써라. 음수일 때 꼭 써야 되면은 이거 명확하게 이해하고 쓰시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한 얘기 하나,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데, 똑같은 이게 뭐예요? 근해 공식이죠?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있고 플러스 두 개 값이 있으니까 식이 두 번 들어가. 그러면 똑같은 식을 두 번 반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반복을 줄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변수 도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복 연산을 제거할 때는 늘 변수가 하나 추가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언제 이런 중복 코드, 중복 연산을 반드시 줄여야 되냐면 반복문. 포문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데 변하지 않는 식이 있어요. 항상 100번 돌아가는데 100번 동안에 요 계산은 안 변해.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안 돼. 그건 진짜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빼내. 요만큼을. 그래서 얘를 별표로 대입해 놓고 여기다가는 그냥 별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반복문 만드실 때는 혹시 반복문 내에 변하지 않는 식이 있나 보시고 만약 있으면 그거는 빼내는 게 좋아요. 반복문 밖으로. 물론 그럴 때에도 늘 변수 하나가 늘어나겠지. 근데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 중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링 타입은 잠깐 쉬었다가